한 70세 어르신들이 한의원에도 많이 방문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선 앞서 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급격한 체중 감소가 제일 의심되는 부분들은 이제 악성 종양, 암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검진 같은 것들을 안 받으셨다면 한번 꼭 검진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룰아웃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기본적으로 자꾸 오셔서 원장님 저거 입이 자꾸 말라요, 입맛이 없어요, 먹어도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결국 이게 한약에서 말하는 조증, 몸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고 인설도 나고 입이 마르고 밥을 먹어도 자꾸 이렇게 모래알 씹는다고 어르신들이 그러시거든요. 이게 모래알 씹는 것처럼 꺼끌꺼끌대면서 잘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식욕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시는데 문제는 이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드시면 자꾸 이게 설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드시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흡수가 돼야 되는데 먹는 것들을 자꾸 설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몸에 진액이 자꾸 어느 정도 흡수가 돼야 될 진액들이 흡수가 잘 안 되시는 겁니다. 그걸로다 보니까 몸에 진액이 없다 보니까 머리 쪽으로 가는 어떤 진액 공급,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도 나타나실 수 있고 몸에 진액이 모자라면 우리 몸에서는 가마솥에 물이 많을 때는 이게 외부의 온도에 덥거나 춥거나 이렇게 체온의 향상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진액이 모자란 분들은 특징이 이게 조금만 더워도 몸이 금방 더워지고 조금만 추워져도 몸이 금방 추워지는 이런 한열 왕래의 증상들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땐 약간 설사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만성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어증, 쉽게 말하면 아랫배가 좀 차서 그런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해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선 제가 좀 섭생,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어르신들이 입이 원장님 자꾸 써지고 입이 마르고 입맛이 없고 하면 특징적인 행동들이 뭐냐면 자꾸 넘기기 좋은 것들을 드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밥을 안 드시고 면류, 국수 같은 것들을 자꾸 후루 넘길 수 있는 것들을 밥을 대체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밥을 자꾸만 물에 말아 드시거나 국에 말아 드시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위장 기능이 떨어질수록 그렇게 어르신들이 국수를 드신다거나 밥에 물을 말아 드신다거나 국을 말아 드시면 오히려 소화 흡수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어르신 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식욕이 없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밀가루 드시는 것들, 국수 드시는 것들, 밥에 물 말아 먹는 거, 국에 물 말아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국에 밥 말아 먹는 것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일반 쌀 한 50%에 백미 찹쌀, 흰 찹쌀을 50% 이상 섞어서 찹쌀을 좀 많이 섞으면 밥이 좀 질어집니다. 오히려 진 밥을 꼭꼭 씹어서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 특히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5끼 먹는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식 드시는 것부터 조금 해주시면서 문제는 이제 드시는데 지금 흡수를 잘 못하시고 또 설사가 나시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는 것들 중에서 동의보감의 삼령백출산이라고 해서 평소에 비위 기능 자체가 약하면서 만성적인 설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들을 흡수를 못할 때 요 약을 좀 꾸준하게 드시면 비위 기능도 조리가 되고 이 수삽지제들이 들어있어서 설사가 되는 것들이 변이 좀 몽글몽글하게 되면서 흡수율이 몸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이런 데 잘 진찰 받으시면서 이런 삼령백출산 또는 또 지금 보면 7년째 신경안정제를 드시고 있다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신경이 좀 예민해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좀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어르신들 중에서 이 향사 육군자탄 같은 게 향부자나 사인이 들어가면서 가슴을 좀 풀어주면서 소화 기능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약들도 있으시니까 꾸준하게 처방을 받으셔서 잘 챙겨 드셔보시고 마지막으로 아랫배가 차면 밥통이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뜸을 좀 뜨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아랫배를 꼭 따뜻하게 찜질 많이 해주셔서
조금 그 비위 기능을 좀 다스리면서 설사를 우선 멈추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근육 통증들이 생기는 원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원인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을, 겨울에 몸이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 때는 좀 덜 하시다가 환자분들이 원장님 가을, 겨울이 되니까 자꾸 피부가 간지러워져요, 가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몸이 외부에 의해서 몸이 자꾸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 가을철에 가습기도 방 안에 많이 틀어놓는 이유가 그런 건데요. 우리 몸에서는 혈조라고 해서 혈액량이 부족해지고 건조해지면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위축되기 쉽습니다. 마치 근육은 촉촉한 스펀지처럼 이렇게 적셔져 있어야 내가 근육에 힘을 주고 쓸 때 늘어났다 줄었다를 잘 할 수가 있는데 근육 자체에 혈액 공급이 잘 안 가고 진액 공급이 안 가면 자꾸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보충을 통해서 근육 자체에 진액, 혈액 공급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그런 이제 음식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모과차, 이 석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모과차들을 수시로 좀 드신다거나 아니면 강황이나 울금 성분들이 들어있는 카레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좀 많이 드시면 그런 것들이 근육 전근, 뒤틀린다거나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 좀 드시고 그다음에 몸이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중간중간에 충분한 스트레칭들을 통해서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들을 하나 더 권해드리고 싶고 또 몸이 차지면 자꾸 위축되기 쉬우니까 평소에 아랫배를 좀 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따뜻하게 데워줌으로 인해서 기초 체온을 좀 상승시킨다면 근육 통증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